안녕하십니까, 이진환입니다. 잘 계셨습니까? 저는 저번 주 토요일 날 나트랑하고 달랏 여행 갔다 와서 수요일 날 와서 이제 처음 집에 쉬다가 영상 찍습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에 이렇게 여행 가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이거 핫한 데가 나트랑, 달랏, 뭐 북곡, 다낭 이렇게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. 그 참조하시라고 제가 찍습니다. 작년에는 다낭에 갔다 와서 만족도가 좀 높아서 이번에 또 올해 에, 나트랑하고 달랏의 코스를 잡았습니다. 그런데 그 앞으로 가실 분들을 추천을 드리자면 이것을 그거 패키지로 가지 마시고 자유여행을 꼭 가시라고 하고 싶습니다. 자유여행은 가면은 나트랑에 가서 한 2박이나 정도 충분히 2박 3박 정도 충분히 쉬시다가 그 나트랑의 해변이 참 뭐 괜찮다 카더라고요. 해수욕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. 거기서 좀 놀다가 뭐 쇼핑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달라스를 가는 그 버스 슬리핑 버스하고 뭐 일반 버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거 뭐 그 버스비 이게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10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더라고요. 그래서 달랏을 가게 되면은 한 4시간 정도 갑니다, 버스로. 거기는 달랏은 고산지대라서 해발 한 1500m 위에 그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기온이 1년에 그 18도에서 25도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아주 1년 내내 봄인 그런 지역이라 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날씨도 굉장히 좋고 그 꽃으로 유명한 데입니다. 그러니까 마을이나 도시 전체가 꽃농장이나 뭐 꽃이 굉장히 많은 꽃을 수출해서 사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달랏에 보면은 숙박 시설도 호텔도 있지만 뭐 기타 게스트룸 비슷하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싸고 물가도 굉장히 싸다고 유튜브에서 나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은 그 패키지를 갔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고 호텔에 묵었는데 뭐 호텔 만족도도 괜찮았습니다. 근데 특이한 점은 달랏은 호텔에 숙박 시설에 에어컨이나 이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. 대부분. 그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그 기온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뭐 조금 뭐 그 약간 시원한 좀 시원한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그 날씨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 것입니다. 그래서 달랏에 가서 만약에 자유여행을 가시면 한 2박이나 3박 정도 하시고 이렇게 다 관광지도 둘러보고 달랏에 유명한 데가 랑비앙 산이라고 그 전망대라고 밑에서 트럭을 타고 트럭이 아니고 뭐 소형 SUV를 타고 쭉 그 SUV가 막 한 100대 정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. 그거 타고 올라가가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조망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달랏의 중간에는 이런 인공호수가 돼 있어 갖고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산책도 하는 그런 것도 돼 있고 야시장도 돼 있고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음식값이 굉장히 쌉니다. 하루에 10,000원 정도 먹고 댕기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들은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그 음식값이 식사비가 얼마 되는지도 모릅니다. 그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. 그 휴가차.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굉장히 덥고 굉장히 추운 날에는 가면은 달랏에 가면은 항상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날씨 좋은 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휴양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그 우리 베트남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 있고 길쭉한 형태의 그런 나라로
공산주의, 거의 사회주의 나라죠.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 개인 간에 뭐 주택도 사고 팔고 하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. 그런 형태를 지닌 국가고 조금 지금은 굉장히 발전해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가실 때는 그 약이라든가 이런 걸 건강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안 되겠나 또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잠시 봤는데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가 그 굉장히 재정에 경기도 재정에 어렵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9개월밖에 예산이 안 잡혔난도 뭐 기금까지 다 끌어서 갖고 지금 빚을 지금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. 그렇게 발표를 해서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쇠퇴해가는 도시는 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경기도가 그만큼 어려운데 대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그 기금을 땡겨 쓰고 그 달서구를 예를 들자면 달서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정에 그 여윳돈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회계에 있는 그 주차장 회계에 있는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특별회계에 80억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40억을 꺼내 쓰고 그거는 원래 기금은 원래 꺼내 쓰는 게 아니거든요. 그 꺼내 쓰고 그 부채도 지방채도 한 60억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방채를 쓰면서 몇백억씩 쓰면서 그것을 또 그 다음 해에 지방채를 이자만 부담하고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또 매가였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세수 부족입니다.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되고 이래서 우리 대구는 특히 더 심하죠. 다른 데는 막 아파트 값이 최고로 지금 높고 저 서울이나 청주 같은 뭐 그쪽 경기도 일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피가 많이 붙고 하는데 지금 대구는 뭐 공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? 아파트가 지금 뭐 그 분양가에 밑으로 해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세수가 부족하죠.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죠. 그 지금 예산을 그 심사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. 처음에 예산은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, 2차 추경, 3차 추경에서 보통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그걸 심사할 때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필터링을 합니다.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의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올라가면은 또 그 다음에는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의결합니다.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. 이런 것이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통과됩니다. 그 상임위원회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, 복지문화, 그 다음에 뭐 도시환경이라 했는데 지금 도시경제 이렇게 세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. 거기서 예산을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예결위는 뭐냐면 기존에 그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을
뭐 그 순환적으로 이렇게 선발이 돼 갖고 예산 심사를 합니다. 그 예결위 위원장은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통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의원들의 양력에 보면 예산 결산위원장이라고 하는 것, 특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원이든 다 한 번씩 이래 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의원의 그 프로필에 보면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했는 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 합니다. 돌아가면서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파워가 센 거죠. 왜냐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또 거기서 뒤집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막 그 의원들 사이에는 뭐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뭐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. 그러면 예결위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? 예결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를 심도 있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.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나 이런 게 심사를 예결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본회의로 가라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맨 처음 4년 전에 그 의원이 처음 당선되고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을 때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저 장기동에 중고매매 상사 그 인근이나 뭐 그곳에 30억짜리 주차장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부적절하다. 왜냐하면 거기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구비 30억이나 들여서 뭐 주차장을 짓는 것은 인근 중고 상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. 거기 예결위원들의 그 의원들이 전부 제 말에 어떤 동의를 해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이 구비 30억이라 하는 것을 완전히 삭감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런 것들 의원 한 명 한 명의 인식이랄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용산동 그 홈플러스 지하 거기에 클라이밍을 구비 10억을 들여갖고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 막 본회의까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. 그 부분도 이상하거든요.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구비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어가 시설을 다 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얼마 안 가서 설치가 되고 얼마 안 가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중단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자기 지역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체 달서구의 재정 상태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달서구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 우리 달서구에 저기 인공폭포가 많지 않습니까? 인공폭포 저거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. 모르셨죠? 저기 그 학산에 인공폭포 얼마 드신 줄 아십니까? 20억, 처음에 초기 비용이 20억 들었습니다.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. 그러고 유지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? 그 돈으로 차라리 학산을 둘레길을 정말 멋지게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조경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? 그래 또 여기 성서 IC 올라가는데 그것도 인공폭포 만들었죠.
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때문에 지금 달서구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회계까지 꺼내 쓰고 지금 뭡니까 예비비까지 쓰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그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다 지금 수리비로 많이 들어갔거든요. 정비하는 대로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송년 1동인가 2동인가 1동인가 하여튼 그 저기 그 동청사도 지금 지어야 되고 지금 보훈회관도 그 건축해야 되고 한데 지금 상당히 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김용판 구청장이 저기 그 어디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한 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기 뭡니까 전망대하고 여기 그 어디 천체과학관하고 이런 거를 사업을 중단한다고 소식을 좀 듣긴 들었는데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. 일단 달서구의 재정 상태를 조금 건실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세수가 확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또 날씨가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. 이번 연휴에 비가 온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들어졌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. Clean up the trash.